배순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 멘브리장입니다. 이학봉입니다. 이번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최악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집과 농장이 불타면서 집에서 양육하던 반려동물 그리고 농장에 있던 가축까지 부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동물단체, 수의사, 자원봉사자분들이 산불 피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동물복지 상황실을 만들어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또 주인을 찾아서 반환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예 지역 수의사회에서는 동물 진료 지원반을 꾸려가지고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진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봉사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분들의 활약이 꽤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네. 더불어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의 사진도 많이 나왔는데 동영상이라든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이 안동에서만 사실 수의사 선생님 10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보호활동에 참여를 해서 동물 187마리를 구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 동물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 10여 개 기업이 사료와 의료기기, 물품을 후원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비용은 나라에서 해주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입니다. 이번에 긴급의료봉사 참여한 수의사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네. 모든 수의사분들이 다 병원문을 닫고 또는 자기 연차를 써가지고 현장에 달려갔고요. 자비를 들여서 다 치료를 했고 약품, 물품도 다 병원에서 챙겨가신 거죠. 그래서 개인 사비로 모두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위클리베이스 좀 오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동물병원에 어느 선생님인지를 좀 눈여겨보게 돼요.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데 반려동물 동반 피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현재는 반려동물과 동반 피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산불이나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제 전쟁 등이 나면은 우리가 대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는 곳 주변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이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대피소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됩니다. 네, 지역기관으로요. 그런데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가보시면은 재난 대피소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도 아니라 애완동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봉사동물만 입장을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도 힘든데 우리 보고 동물갈증기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아이만 어디다 놔두고 나만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반려동물의 동반 대피를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19년에 강원도에서 고성 산불이 났을 때, 네. 2022년에 경북 울진 산불 때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과. 그때도 이제 산불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반려동물이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보호자분들, 주인분들도 나 동물 안 들어가면은 나도 안 들어갈랜다. 이렇게 해서 대피소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두고 나만 대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대피소에 가야 되는데 대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는 왜 마당에서 여전히 개들을 목줄을 묶어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대피는 하라고 하고 근데 동물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 목줄을 묶어놓은 채로 개를 두고 그대로 대피소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목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도망가지는 못하고 불에 타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예를 좀 들어야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개 농장에서 주인만 대피했다가 700마리 넘는 개가 철장 안에 갇혀서 그대로 불타 죽었거든요. 근데 정말 끔찍하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더 격분을 했던 거는 개농장 주인이 돌아와서 7마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또 식용목적으로 팔겠다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격분을 하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철장 안에 있던 700여 마리가 그대로 불에 탔습니다. 아이고
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책이 있긴 있나요? 뭔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도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니까 정부가 지난 2022년에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께서는 그냥 검색하시면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호자가 스스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가까운 대피 시설을 미리 찾아서 이동 방법까지 생각을 해놓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 시설에 연락을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확인하고 대피하라,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피소를 미리 알아보고 혼자 알아서 잘 가시라, 이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하나 이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실 대피소라는 게요, 사실 평소에 딱 여기가 대피소입니다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급하면은 그 인근 지역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심지어 뭐 아까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실제로 같이 갈 수 있는 대피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보호자 보고 모든 전재산을 다 잃고 대피소에 나 몸 하나만 와 있는 상태에서 내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라는 얘기인지,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막막하고 좀 속상한데, 이번에도 사실 정말 자원봉사자들, 수의사 선생님들, 동물 관련 기업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 동반 피난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불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2023년에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죠, 이제 한종의 국회의원이 반려동물과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를 했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게 참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인식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목줄을 풀어놓고 가신 분들도 꽤 계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동물들이 주인을 버리고 어딘가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동물만 챙겨달라는 게 아니고 규정을 좀 만들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케이지에 같이 넣은 동물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규정을 좀 만들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동물들과 함께 좀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이번에는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도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